화장실 갈 때마다 시원하게 쾌변을 위해 미국 특허, 한국 특허, 이중 특허 완료. 기능성 원료인 차전자피 식이섬유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변의 무게 증가 확인, 배변의 빈도 증가 확인, 변의 경도 감소 확인, 배변 시 통증 감소 확인, 장내 변을 끌어당겨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하루의 밸런스. 지금 전화하세요. 네, 정광훈 목사님 이제 오래간만에 모셨고요. 그다음에 북한에서 정찰 총국에서 간첩 파견과 간첩 교육을 지령 업무를 총괄하셨던 김국선 선생 모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이제 8.15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 결전이죠. 8.15는 과거에 했던 8.15하고 다릅니다. 네. 과거의 8.15는 정권 교체가 목적이었었는데 네. 그랬죠. 이제는 생존입니다. 생존. 죽느냐 사느냐. 죽냐 사냐. 과연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으로 나라를 넘겨주고 아니 제가 그 광화문에서 투쟁을 할 때에 특별히 그 청와대 앞에서 비닐 텐트 쳐놓고 네. 투쟁을 하는데 네. 일본 여성이 나를 찾아왔어요. 일본 여성이. 마유미라고. 예. 마유미는 저긴데 김현희의 그 마유미도 이름이 똑같으네요. 예. 일본은 마유미 이름이 많아요. 많아요. 예. 그래서 마유미라는 여성이 일본 여성이에요. 예. 찾아왔는데 그 왜 오셨냐 하니까 자기는 한국 남편하고 결혼해서 한국에서 30년 살았는데 지난달에 일본 친정집을 갔더니 예. 일본의 언론이 발칵 뒤집혔다는 거야. 예. 내용이 뭐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는 거야. 예.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문재인의 임기 동안에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길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미 한국에 있는 5,200만 국민들 중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반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발하는 사람의 1,000만 명이 부산서부터 강릉까지 배라는 배는 다 타고 보토피플로 일본으로 피신해 올 것이다. 1,000만 명이 온다고. 그 일본도 완전 혼란 상황에 빠지는 거니까.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국회에서. 네. 1,000만 명이 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300만 원 일본이 수용하고 300만 원 호주로 보내고 300만 원 미국으로 보내고 이것을 학자들이 아니라 일본 국회가 상의를 하는 것을 일본에 가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신고하러 왔어요. 네. 목사님, 일본은 그렇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문재인이가 5년 동안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갖다 바치는 일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강화문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년 동안을 투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겨우 24만 표 차이로 정권을 바꿔놨더니 이게 박근혜보다 탄핵 먼저 일어나게 생겼어요, 지금.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도 다시는 이제 이 험한 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나도 뭐 깜빵 3번 갔다 왔으면 됐고, 정권 바꿔줬으면 됐지. 그리고 몸도 또 안 좋으시잖아요. 몸도. 그런데요, 참 이거 우리 편끼리 말하는 말 중에서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몰라, 너무 몰라. 제가 그때 선거 끝났을 때 이 자리에 와서 이 박사님하고 제가 맞아요. 여기서 대담했잖아요. 예. 뭔 했냐. 6개월 동안의 정치는 김영삼이가 기록이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예. 김영삼이가 6개월 후에 93% 국민의 지지율이. 하나의 척결. 그렇죠. 김대중 찍었던 사람도 다 김영삼한테 돌아왔고 또 김종필 찍었던 사람도 다 돌아왔다. 93% 기록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냐. 하나의 척결,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폭로. 그렇게 윤석열도 하지 아니하면 역습당한다고 우리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렇죠. 경고했잖아요. 지금 역습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지지율 지금 28%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강화문 운동은 왜 하느냐 하면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000만 명이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나와야 되는데 1,000만 명이 과연 나올 것인가? 나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3년 동안 내가 광화문 운동할 때 한 번이라도 와서 사인한 사람이 115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만 다 나와도 돼. 3년 동안에 그 한 번이라도 광화문을 왔다 간 사람이 1150만 명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으니 한 번만 이번에 더 나와라. 네, 더 나오셔서 나라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는 1200만 기독교인들 네. 교회를 왜 다닙니까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냐고요 사람들이. 교회 없어져. 나라가 해체되고 연방제로 넘어가 버리면 교회 없어지죠. 교회 없어지죠. 여러분과 저는 육체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기는 이 영적 생명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1200만 기독교인들은 다 나와야 돼요. 네. 다 나와야 되고 30만 목회자 목회를 왜 합니까?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살려고 합니까? 이번에 8월 15일 안 나오신 목사님들은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당신들은 내가 그렇게 취급하겠어. 그런 취급 안 당하려면 이번에 다 나오셔야 되고 25만 장로님들 장로가 왜 됐냐 말이야. 장로가 교회에서 뭐가지 힘주고 말이야. 성도들 헌금한 거 가지고 말이야. 그거 가지고 말이야. 큰 소리 치려고 장로 됐냐고. 그러니까는 그런 오해를 안 받으시려면 이번에 총력 1200만 기독교인은 다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군번 가진 사람들이야. 우리가 군번을 왜 가졌냐고. 군번을. 우리가 군번을 가질 때는 최소한 3년 동안 뭐 34개월, 33개월, 36개월 저는 36개월 했습니다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20대 초반 한 토막을 딱 잘라서 국가를 위해서 자유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군번입니다. 군번. 네. 그런데 그렇게 하여 우리가 나라를 지켜왔고 오늘까지 우리가 했는데 이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넘어간다니까 북한으로. 그러면 우리가 군대 생활한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군번 가진 1000만 명, 1200만 명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독교인 1200만 명. 그렇지. 그다음에 광화문 세력 네. 그동안에 사인했던 그렇죠. 분. 물론 뭐 이렇게 다 중복되는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하여튼 공통 분모는 1000만 명은 넘는다. 그렇죠. 이번에 꼭 나오셔야 꼭 되는데 나와야죠. 아까 지지율 위험 얘기를 했는데 예. 지지율 조작을 북한에서 하나요? 우리 김국선 선생이 정찰총국에 저- 대연락부에 있을 때 그 지지율이라는 게 이제 북한에서는 어느 선거든 개입 안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 선거는 개입하고 그렇죠. 예. 그 뭐 개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처럼 이 지지율 예. 이거는 언론이 장악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정상적인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 올리고픈 거는 우리는 이거를 지지율 떨어지는 것을 저작에만 우리 보수가 신경 쓰면 우리 자체가 잘못된다. 전 그렇죠. 우리도 반성할 건 반성하고. 예, 예. 여기에 왜기냐 하면 실질적으로도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잖아요. 네. 내가 보건대는 그래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지만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이 안 보인다고지. 정부가 안 보인다고 해요. 네. 하고 당은 지금 되는 꼴 보라요. 저게 우리 보수를 대표하는 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그 북한이 조작에도 가담하지만 거기에 중심을 두면요 우리 보수가 저는 괴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처럼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가다듬고 중심을 잡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지금 우리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뭘 잘못하는가? 네. 분명한 거는 우리 정부는요 보수 성향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권이에요. 역시 윤석열 대통령님은 정치를 못 해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불러서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분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보수 성향의 국민들을 믿고 거기에 기초해서
그 성향의 정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 하면 그 되자마자 뭘 해야 되냐? 우리 보수 국민이 바란 걸 해줘야 돼요. 예. 통합이라는 걸 가지고 정치하면 안 된다고지. 하면 우리 보수 국민들이 바란 건 뭐냐? 적폐 청산하는 거예요. 수사하라 이거. 그러니까 저 문재인이 간첩 아니에요? 간첩이다고 문재인이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지만 분명한 간첩이에요. 간첩. 응? 그러면 이 수사하는 데서 포인트 있잖아요. 어디다 중심 놓고 어디다 속도를 붙여가지고 열매를 따와야 되냐.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건데 문재인 정권의 간첩 행위 그렇죠. 잡으면 끝나는 건데. 이게 한 사람의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서 80년 동안 좌파를 친북 세력으로 만들고 남조선 혁명의 전위투사로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이 간첩을 잡아내는 것으로서 새롭게 우리 대한민국의 토전을 만든다고 해요. 이걸 알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요. 우리 보수 국민들 가깝게 국가 정체성 다 떠나서 가깝게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투쟁한 보수 국민들 마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참가한 자유투사들, 보수 투사들을요 대담하게 믿고 등용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등용해야 우리는 좌파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왜? 통합이라는 논리에 빠져가지고. 통합은요 정치적 술사이지 싸우고 지고 하는 승리의 기준점은 못 됩니다. 승리를 위하려면요 중심론에 기초한 힘의 균형론을 가지고 나갈 때 이길 수 있다고죠. 그러면 이 힘의 균형론을 가지려면 우리는 보수를 믿고 보수를 단합돼서 이 힘으로써 중도 세력이 따라오도록. 그걸 흔드는 세력이 이렇게 말하자면 허울 좋은 개혁 보수다, 뭐 통합 뭐 보수다 이러면서 보수하고 갈라치기라는 이준석류의 이 사람들이 뭐 유승민,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국힘당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 그 사람들도 뭔가 작업을 해놔요 북한에서?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대남 공작을 한다고 하면 말처럼 이렇게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세부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예. 뿌리 깊게 예. 젊은층, 노인층, 저 인테리층, 뭐 군부층, 정치층 이걸 다 분석해요. 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심리 분석부터 두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지금 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이의 선배는 유승민 아니에요. 유승민이죠. 유승민이 조금 따라 올라가면 김무성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들은요, 내가 보는 눈이에요. 이번에요, 우리 보수가 이기는 걸 바라지 않았어요. 왜? 죄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죄? 박근혜 탄핵 때 한몫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요, 원래 보수가 망하고 민주가 정권 잡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래 그것이 야당 권력으로 자기들을 그렇죠. 가져가니까. 예. 그걸 바랬다고. 국회 될 때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야, 더 쉬운 말로. 근데 지금 보수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눈에 백인 티가 갔죠.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다고 뛰긴 뛰지만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나옵니다. 좋을 때는 다 웃음이 되고 또 영웅이 돼요. 그러나 죽고 살고 하는 어려울 때 진가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국힘에서 이준석이, 예? 하태경이, 뭐 여러 사람들 나오잖아요 지금. 예?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내부 적부터 빨리 숙청하라. 주사파와 싸마는 것도 싸마면서도 핵심은 우리 내부와 싸매야 된다. 이 잡동사니 귀신 같은 것들 빨리 청산해 버려야 된다. 하고 이제처럼 정상적인 보수 자유투사들을 대담하게 앉히라. 응? 거기서 전번처럼 뭐 막말 뭐 991인 말 하지 말고 그건 좌파가 하는 말이지
좌파가 싫어기는 사람을 써야 되고 좌파가 싫어기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좌파가 싫어기는 정책을 써야 돼요. 근데 그걸 겁내하고 있어서 겁내면요. 통합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통합이라는 거는 정치적 술사들이 이기고 지고 하는데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초보적인 정치학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 이거는 아니 우리 정광훈 목사님 예를 들어서 뭐 극우 뭐 이러면서 정광훈 목사님의 예를 들어서 정책이라든가 예. 어떤 합류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화문해서 어떤 정치인이 합류를 하면 극우 모임에 갔다. 그래서 그걸 공격을 합니다. 오히려 뭐 심지어 정광훈 목사님 정도도 아닌데 저는 극우 꼴통으로 몰려서 그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여기서 인터뷰 방송을 했어요. 네. 방송을 했더니 뉴스에 막 좌파 방송에서 여기 지금 대통령실의 수석이 어떻게 이범규 TV에 출연할 수 있냐? 극우 방송에. 그러면서 막 그냥 집중 포화를 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에서도 그렇게 하면 북한한테 믿긴다고 그죠. 깜짝. 그게 바로 북한 전술이에요. 그게 바로. 근데 이제 구구 말이 나오고 목사님 나왔는데 저 역시 같아요. 사실은. 난 뭐 솔직히 저 북에서 온 사람 아니에요. 네.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나도 생명이 까딱까딱한 사람 아닙니까? 네. 내가 이렇게 김정은이 욕하고 막 이럴 수는 없어요.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이 뿔 날 대로 났지. 그래도 좀 조심하셔야 돼. 그래도 왜 내가 나서나 큰 인물은 뭐 대문 대구 지금까지 북한에서 온 사람 지금 제일 큰 인물이에요. 사실 말하면. 한데 내가 왜 정광훈 목사님과 같이 동행하고 목숨을 걸고 나가나. 이제처럼 외부에서는 전 목사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잖아요. 예. 내가 보는 데는 무조건 옳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 대한민국에 없다고. 그 방법이 아니면 이제 우리 그렇죠. 무너지니까. 그런 애국투사 지성인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정부에서도 좀 하지 말라고 길고 어디로고 말이 많아요. 그러나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 국가를 지키고 자유통일을 이루가기 위해서는 전 목사님과 같이 명을 걸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이제 8.15 광복절이 결정판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애국운동하는 사람들도 보면 네. 이게 북한이 갈라치기를 잘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틀림없이 댓글을 읽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목사님 애국운동 하시면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예.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만큼 노력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요. 재검표 하는 비용 목사님이 뒤에서 내가 다 됐잖아요. 네. 재검표. 지금도요. 인천에 지금 인천 연수구 민경 대표. 그거 재판 불과 10분 안에 무혐의로 해버렸잖아요. 우승 없었다고? 기각. 그런데 우리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기독당 투표용지입니다. 전국에 지금 비례대표용지. 비례대표. 예. 그거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거 아직 안 했습니다. 못해요, 쟤들이. 못한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주제를 그걸 뒤로 밀어놓냐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천만 조직해야 돼. 천만 조직을 해야 모든 시민단체가 어떤 사람 동성애 그것부터 먼저 하자 그러는데 동성애 한다고 되는 줄 압니까? 그건 좀 마이너한 거죠. 그럼요. 큰 거는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일단은요. 문재인부터 구속시켜야 돼요. 이 뱀을 잡을 때는 대가리를 쳐야 된다니까. 대가리를. 대가리를 안 치면 안 된다니까요. 꼬리 잡으면 대가리한테 물려요. 문재인 간첩 혐의로 구속시켜야 되고 네. 이재명도 구속시켜야 되고 이렇게 머리로부터 구속을 딱 시켜야 그 다음 밑에 하부 조직이 무너지는 거지. 네. 그걸 놔두고 말이야 자꾸 무슨 그 변두리 수사나 하고 앉았고 그래 안 된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력이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좀 더뎌서 구수하셨잖아요. 그래서 하긴 할 건데 자꾸 시간을 좀 끄시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내가 지난주부로 네. 의심이 자꾸 드는 거야. 왜더냐 무슨 의심이요? 문재인하고 뭔가 거래? 묵계를 하지 않았겠느냐. 설마요.
절대로 당신은 구속 안 시킨다. 아이고. 아니, 말로도 이미 했어요 벌써. 말로도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나는 그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오, 예. 문재인하고 절대로 당신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지 않겠느냐 의심스러운 거야. 그렇다면 그거 위험한데. 불백이라면 통합론의 핵심이다고. 그거 안 되는데 그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거 큰일 날 일. 큰일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윤석열까지도 인정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런 시간이 없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왜 뽑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빨리 당하면 안 문재인 되죠. 구속시키라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도 이 잣대를 어디다 대냐. 문재인 구속시키고 이재명 구속시키는 걸 보면 알아요. 이걸 가지고 윤석열은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예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8월 15일 집회하는 겁니다. 네. 1,000만 명이 왜 윤석열이가 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하여 그렇지. 어디를 그럼 쳐다보냐. 용기를 낼 거 아닙니까? 1,000만 그렇죠. 명, 우군이 있으면은 그렇죠. 저 민노총도 무섭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구속시키고 문재인 구속시킬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네. 1,000만 명 모여서 후원해 주는데도 바로 체포해서 구속 안 시키면 이재명 윤석열 당신도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강화문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이에요. 강화문 집회하는 주제가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입니다. 네. 자유통일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세운 것은 제가 깜빵에 있을 때에 7가지를 결단했다니까요. 네. 반드시 내가 김정은 저놈을 내가 처리한다. 네, 그 1번이고요. 네, 1번입니다. 1번. 저놈을 처리하지 않고는요. 한반도의 남북한에 바람 잘 날 없어. 저놈 한 놈 때문에 그런 거니까. 본질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1,000만 명이 모여야 돼요. 네. 1,000명이 모여서 저놈이 뭐 시베리아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뭐 옆에서 김재규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옆에서 총을 쏘든지 네.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는 1,000만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한테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뭘 쳐다보냐 말이야. 뭘 우리 1,000만 명 보란 말이야. 분명하면 다른 데 보지 말어. 일단 우리만 보란 말이야. 우리 말만 들어. 그걸 왜 수사 못해? 우리 국민만 믿고 수사해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양으로 추락한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능력이 아니라 보자기에 쌓였어요. 보자기에. 아, 그 측근들. 네, 쌓였습니다. 대통령 권력자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보자기에 쌓이는 겁니다. 보세요. 역대 이승만 대통령 왜 그때 가서 비침하게 됐죠? 이기붕 때문에. 쌓였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왜 돌아가셨나요? 차지철 쌓이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됐나요? 12.12 일으킨 육사 동기들 쌓였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박천환한테 쌓인 거 아닙니까? 쌓인 거. 김영삼 대통령 왜 저렇게 됐나요? 현철이한테 쌓였잖아요. 쌓이면 안 된다니까. 쌓이면 무조건. 그 후에 또 이명박 대통령 왜 이렇게 됐나요? 형님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이상덕 보여가지고 사람이 보자기에 쌓이면 되는. 저는요 목회를 국가와 비교할 수 없는 일개 목회를 해도 절대로 난 보자기에 안 쌓여요. 심지어 예를 들면 밥을 먹다가 우리 집 사람이 뭐 말을 해. 나한테 말을 해서 안 되니까 집 사람을 공작한 거예요. 장로들이. 그래가지고 집 사람은 자기가 장로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는지도 모르고 말을 해. 밥 먹다가. 저기 말이야. 그래서 뭐 그러면 그 사람 그거 좀 누구한테 들었어? 그러면 들은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뭘 기도를 해봐 이거 벌써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 어느 장로부터 나온 말이야 이거. 나는 일부러 옳은 말이라도 안 들어. 왜? 한 번 그 말을 들어주면 계속 들어야 되니까 버릇이 돼가지고 이거 통하는구나. 서미영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말하면 정강훈을 되는구나 하고. 넘어뜨릴 수 있겠구나. 이것을 만들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일부러 나는 안 들어버려. 일부러. 옳은 말이라도. 일개 목회를 해도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래가지고는 반드시 탄핵당해요. 안 돼. 안 되고 당신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 말을 들으라고. 난 여기 와서 조금 내가 아참을 한번 할 테니까요. 유튜브 말을 들어. 유튜브 말을. 이봉규 박사 말을 듣고 신의 한수 말을 듣고
고성국 박사 말을 들으라고. 예. 제일 지금 이 시대에 올바른 말을 당신을 위해서 해줄 사람은 유튜브밖에 없어. 근데 참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제일 공헌이 많은 분은 제가 정광훈 목사가 그 단일화 할 때 단일화 협의회 만들어 가지고 그 광화문에서 얼마나 단일화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유튜버들도 참 저거 했는데 아까 김국성 대표 말대로 농공행사 아니 우리 뭐 바라는 건 아니라 유튜브 인정을 안 해주고 아직도 국힘당에서는 유튜브자 극우 꼴통들이라고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야. 갈라쓰자고 그래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좌파가 연애가 하나 실례를 들어줘요. 북한은요 간부 등용하고 이 모든 게 여러 그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어렵고 힘든 데서 현실을 통해서 검증 단련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쓴다고. 근데 지금 우리 이 윤석열 정부처럼 앞에서 내 자꾸 말하지만 자유투사, 응? 보수투사, 그건 다 구구야. 나가 싸마는 그거는 사람. 뭐라 그래요? 태극기 부대야. 야, 그러니까 좌파 보세요. 좌파는 당정 시민단체가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그렇지. 이 그럼요. 저희 정부를 지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고 그죠. 정부 있고 당 있고 또 봤더는 오히려 배격하니 우리를 아주 참. 그리고 먼저 앞에 사람을 보면 황교안 망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 황교안이가 왜 망했습니까? 예. 세상에 그렇게 우리가 가문에서 황교안 도와줬는데 이게 무시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갔다 와서도 내가 보면 정신 못 차린 것 같아. 뭐냐면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돼. 아, 나는 볼 것 없다. 나를 찍은 48%. 난 이 사람들만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나를 찍은 48%의 핵심이 누굽니까? 광화문이죠, 광화문. 그렇지. 그럼요. 그 광화문 애국 쪽에서도- 시민들이에요. 애국 광화문 시민들. 쪽에서도 노른자이가 누굽니까? 애국 시민들. 유튜브지, 유튜브.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봐야지. 뭘 딴 데를 쳐다보냐, 막 딴 데를. 그거 쓰면 욕 먹을까봐. 좌파한테 욕 먹을까봐. 그러니까 좌파한테 욕 먹을까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애들은 이제 그렇지. 좌파한테 오히려 역선택을 받으니까 좌파가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해요. 그 역선택으로. 아니 난 짓을- 그래요. 예. 이제 이준석이 나왔는데 또 말하지요. 아니 여기서는요 이준석이 비판하기 전에 우리 보수 당원들, 보수 성향 사람들이 자체 비판해야 돼. 이준석 보라요. 그 사람이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벽돌장 하나 쌌어. 뭘 했어? 그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을 일떠 세운 피 흘린 사람들을 무시해요. 예를 들면 선배들을 다 무시해 버린다고. 이준석은 응? 간첩이에요. 저쪽 편의 간첩이고 네.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이준석이가 예. 윤석열 48% 얻는데 도움이 됐나요? 아유 마이너스가 됐죠. 손해봤죠, 손해. 손해봤죠. 반대하다 이준석 못해 때문에 재서 많이 재 가지고 이준석 때문에 0.7%인데 그렇죠. 그거 아니었으면 5.7% 이겼을지 7.7% 그렇다니까요. 이겼을지 그러니까 이준석은요 빨리 쫓아내야 되고 이준석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세를 바로 잡아야 돼요. 48%만 쳐다보려니까요. 일단 그렇죠. 그 중심론. 48%를 다시 극렬한 지지를 받으면 70% 올라가요. 맞습니다. 그럼요. 그걸 기반으로 하여. 그러려면은 네. 이 저 불순 세력들 수사 지금 이재명 문재인 그 세력들 수사가 뒷받침 그저 돼야죠. 목사님 전번에 그 토크하다 입장 말하다 그 잘라내야 된다 이래서 내가 뿌리채 뽑아내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 뿌리채 잘라서 자르면 또 안 돼요. 자라니까 예, 예, 또 또, 자라니까 해서 그 뿌리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해야지. 어떤 칼을 들어야 되냐.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의 뭐냐. 건국 대통령 리승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지.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초해서 그 시퍼런 칼로 용서 없이 쳐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일 급한 일은 뭐냐. 딱 점을 찍자면 이재명 네. 그다음에 문재인 네. 비자금 빨리 폭로해야 돼. 그게 1번입니다. 그리고 구속바로 시켜버려.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들이 돈을 던지도록 만들어야 돼. 왜 비자금 까발리면 이 돈이 어디로 갔어?
나는 상당히 북한으로 갔다고 봅니다. 그 돈이. 그게 핵심이네요. 네. 그게 핵심은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 엄청난 돈을 어디다 썼냐 이거지. 뭐 남았으면 남은 뭐 통장이 그렇지. 있거나 뭐 그렇지. 아니면 네. 뭐가 있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김대중이가 11조를 북한으로 가려고 하다가 미국 CIA한테 잡혀가지고 네. 아니 미국의 은행에 지금 차압돼 있잖아요. 네. 이것은 무슨 상상도 아니고 풍문도 아니고 실진데. 실제라고 실제. 그럼 그때 그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나는요. 더 할 수 나는 10배 이상 했다. 더 할 수 있다 이 얘기. 김대중이 지금 현재 돈이 11조가 거기 묶여 있다면 그거의 10배면 110조.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뭐 태양열 뭐 이런 걸 통해서 만든 돈 다 어디 갔어? 그 돈 다 어디 갔냐고. 그러게요. 예, 목사님 자꾸 이 반복적으로 이 말씀 하셔서 할 수 없이 내 조금은 말하겠어요. 말씀하세요. 이 돈 북한에 들어오는 거요. 네. 어떻게 들여갑니까? 중국을 통해서 예, 들어갑니까? 예, 중국을 통해서. 조금 내가 깊이가 이걸 좀 그래서기는데 위험한 하여튼 얘기, 위험한 얘기. 예, 예. 아까 말씀하세요. 예. 내가 당 작전부에서 오국열 부장 전략관 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런데 밑에 아이들이 이제 한초가 이제 중국에 나와서 매달요 10억씩 받아온다고. 매달. 예? 매달. 예. 매달. 매달. 10억이라는 건 뭐예요? 100만 달러. 아, 100만 달러. 매달. 누구한테 받아와요? 이거 남조선. 남조선이지요. 근데 매달. 그 지금 목사님 계속 아니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매달. 지난주에 우리 한 주일 동안 네. 전국을 돌면서 예. 우리 선생님 모시고 토크했잖아요. 예. 근데 나한테 댓글에 뭐냐면 김구선 선생님도 조심하라는 거야. 예. 댓글 중에. 왜냐하면 예. 전체적인 것을 말을 하는데 사건을 말 안 한다 이거야. 사건을. 이게 나한테 온 댓글이야. 근데 오늘 시청자 잘 들으세요. 사건 말했습니다. 매달마다 10억씩 받아왔다고. 예, 그러니까 김선생님 의심하면 안 돼요. 매달 10억씩. 한 부서에서만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한 부서에. 예. 그러면 야 그러니까 그게 매달. 매달 최소한 100만 달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이 돈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드트만 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골로 100만이 아니라 1000만도 오고요. 2000만도 오고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그리고 나한테 그 메시지 넣으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말하는데 사건을 말 안 한다. 근데 사건 중에 제일 큰 사건이 뭐냐?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큰 사건이죠. 그다음에 또 뭐냐? 김대중 예. 북한에서 우리가 키웠다. 예. 더 이상 사건이 뭐 있어요? 그렇지. 제일 큰 사건이지.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이제 댓글들 보면 그런 거 더 나가서 이제 주옥순 대표도 나보고 어제 전화했는데 뭐라 그래. 아니 대표님 그 좀 이름을 꼭꼭 찍어서 좀 말하라고. 그거는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야 건이 그 이름 되면 그 사람 북한에 그거는 죽는 정보 건데. 계통에서 일을 안 해본 사람이지. 그래서 그건 취재원 보호를 해야지. 그거는 내가 지금 말 못하겠고 근데 왜 말 못하냐 이런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제 목사님 말씀이 정말 우리 목사님은 선지자야. 정보계통에 안 있은데도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김대중이 김일성이 친이존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노무현이 역대 좌파 대통령들 다 북한에 질들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어디 이거보다 끔찍한 말 어디 일반 있어요? 애국운동하는 가문의 시민단체 대표님들 있죠. 예. 이런 분들은 공부를 너무 안 하기 때문에 내가 30년 같이 해봐서 알잖아요. 너무 공부하는 거 머리가 둔한 게 왜 그러냐면 저한테도 얼마나 요구를 많이 하는지 몰라. 심지어 이렇게 말하거든. 네. 아니, 심지어 저한테요. 정강훈 진짜 제일 나쁜 놈이다. 한반도 전체 중에서 정강훈이 제일 나쁜 놈이다. 왜? 왜? 우리가 10월 3일 날 그렇게 많이 모여줬는데 청와대가 업종 그때 못했다. 그때 바로 들어가서 문재인을 체포하지. 그래서 정강훈은 김일성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해요. 그 우파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속 뒤집어져요. 그러면 내가 그때 10월 3일 날 건국후 제일 많이 모였을 때 네. 문재인을 체포하러 청와대에 갈 충동이 나한테
제1번이죠, 1번. 네. 근데 왜 그렇게 행동을 못하냐 하면은 그때 우리가 전략회의도 다 해봤다고요. 자, 들어가서 체포할까? 심지어 어떤 분은요,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청와대 경호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야. 문 열어주겠다 이런 그리고 이런. 지금은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어. 예. 뭐냐? 현역이야. 현역. 청와대 경호원으로 있었던 현역이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상의를 한 거야. 목사님, 내 생명 하나, 나는 지리도 다 알고 청와대, 그래서 거기 우리 후배들 할 수 없이 대한민국에서 죽어줘야 돼. 10명만 내가 딱 죽이고 바로 내 문재인 딱 사살한다. 이렇게 나한테 말을 했어요. 했을 때 내가 그랬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노무현이처럼 부활해버려. 부활하면 우리는 영원히 정권 못 잡아버려. 그러네요. 문재인 죽여버려. 더 무서운 그래서 문제인데. 문재인을 씨를 말려서 죽여야지. 그냥 한 방으로 조간도 죽으면 바로 부활해버려. 영웅이 돼버려. 죄로 저 죄를 만천하에 공개해야 돼요. 그런 이유 죄.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못한 거거든요. 네. 지금 저것도 마찬가지야. 왜 이름을 꼭꼭 못 대느냐? 김구선 선생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왜 이름 못 대느냐? 우리가 이 전략을 할 때는 이름을 대버리면요, 그 사람 주위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 가만히 외곽만 울리고 놔둬야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 나는 모르겠지. 김국성이가 나는 간첩으로 심었는지를 모르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모르겠지 해야 그 주위에 간첩들이 자꾸 모인다고. 그래서 극도로 올라갔을 때 타진을 해야지. 정보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말이야, 자꾸 압력 넣으면 안 돼요. 절대로. 하여튼 가만 놔둬야 되는 거야. 일단은. 네. 8월 15일 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사생 결단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총 들고 나와서 싸우는 그런 어려운 것도 아니지. 그냥 머리 하나 보태주면 되는데 그거 뭐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손잡고 친구들하고 손잡고 나오든 부부지간에 손잡고 나오든 아이들하고 손잡고 나와서, 아니 무슨 뭐 거기 총탄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냥 가서 우리가 함성 질러주고, 이렇게 쉬운 거를 제가 생각할 때요, 예. 이번에 1000만 명이 나오면 네.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반은 전향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위세를 보고. 그렇죠. 네. 이제 중요합니다. 틀렸다.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는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 해서 옛날에 6.25 전후에서도 북한군 연대장도 전향해서 온 적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낙동강 전투를 보니까 미군이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연대장이 전향했다니까, 연대장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8.15 대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예. 1000만 명이 나오면 예. 좌파 애들이 전향을 해버려. 이 동네에서는 이제 틀렸다. 예. 차라리 이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와야 된다. 자유대한민국 품은 안기자. 그렇죠. 네. 그리고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1000만 서명운동, 인터넷에 치면 그 서명운동 하는 거 나오거든요. 간단합니다. 그 서명운동에 우리가 그냥 우리가 가짜로 중복 서명이 안 돼요. 이건 서명법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대조하니까 그래서 진짜로 서명해서 1000만이 모여줘야 됩니다. 이번에 이재명 찍은 사람이 1615만 표 아닙니까? 그렇죠. 예. 24만 표 차이거든. 예. 이 윤석열 찍은 사람이 1635만 표거든. 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1000만 명이 모이면요, 이재명을 찍은 1615만 중에서 절반 가까이는 부서진다. 다시는 이재명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그들이 전향해서 오는 거지. 우리끼리 자꾸 싸우고 말이야. 우리끼리 논쟁 붙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네, 우리 애국 시민들의 힘을 이번에 광복절날 보여줍시다. 그렇지. 우리 나라를 지킵시다. 정강훈 목사님이셨습니다. 김국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